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새벽부터 시장이 천천히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다시금 6만 달러 돌파를 위한 기모으기에 들어간 데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맞이한 9월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은 달인 것일까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78% 상승한 59,5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4.11% 상승한 2,534달러대, BNB가 4.24% 상승, 솔라나가 6.14% 상승, XRP가 3.95% 상승한 0.56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6%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반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 시작과 동시에 반납했던 8천만 원대를 회복하며 방향성을 찾는 모습인데요. 이 9월에 방향성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9월 약세장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과 이번은 다르다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는 것이죠. 이 가상자산 벤처 캐피탈 QCP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9월은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9월의 저주라 부른다라면서 올해는 모두가 저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미 연준이 이달 시장에서 대체로 예상하는 25bp가 아닌 50bp를 인하하는 이 빅컷을 단행할 경우 비트코인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비트파이넥스는 주간 분석 보고서인 이 비트파이넥스 알파를 통해 이번 달 미국의 금리 결정인 비트코인 장단기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연준이 25bp를 인하면 유동성 증가와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 추가적으로 하지만 50bp 인하 시에 당장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다시 조정이 올 수 있다라며 이번 달 금리 인하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에서 5만 달러에서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시 경제 상황이 변하면 이런 예측은 바뀔 수 있다. 지금은 불확실한 시기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즉 본인도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의 반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의 수는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 8월의 하락을 통해 엄청난 수의 매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래들의 활동 증가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죠. 그럼에도 부정적인 분석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이 크립토 마켓 입장 보릿고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보릿고개 9월 5만 달러까지 하락 주의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와 11월 미국 대선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비트코인 거래 부진이 한 달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울프 리서치 차트 분석가인 롭 긴스버그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비트코인은 3월 고점에서 점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전히 하강하는 거래 범위에 갇혀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면 매우 강세를 보이겠지만 앞으로 몇 주 안에 5만 달러 초반의 박스권 하단을 재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단기 및 중기 가격 방향에 대한 약세 전망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9월은 비트코인과 함께 미국 주식 등 다른 시장에서도 최악의 달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9월 평균 하락률이 4.8%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의 경우는 지난달에는 주가 급락과 별개로 비트코인의 공급 과잉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대부분 해소됐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앞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9월에 이제 전통적 약세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9월은 하락은 꽤 이제 큰 타격을 줬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2021년 불장 때 처음 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9월은 꽤나 큰 하락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라이트 코인이 월마트에서 거래될 거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크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2021년 9월에 완전히 코인 가격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사실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모습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온 것이 바로 10월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고 코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11월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다시금 코인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2021년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여주는 쌍봉의 두 번째 발생했던 고점이 11월이라는 것을 보면 당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상당히 규칙적인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달엔 포기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끝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불장으로 진입할 때 거래소에서 물량이 급감하는 것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9월은 그 바닥을 확인하는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는 연말로 갈수록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매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추세성을 보고 있으면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 추세성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최근 몇 년간 보여왔던 상반기와 하반기의 뚜렷한 분위기 차이입니다. 이 전형적으로 비트코인이 상반기에는 강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매크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퀀트 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퀀트 투자에서 이야기하는 11월에서 4월까지 상승, 5월에서 10월 하락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딱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추세가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연말 하락이 발생했더라도 연초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연말에 진입하면 연초 수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4월부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여기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9월 추석이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이 코인 가격에 영향을 강하게 줄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인가는 생각해볼 일이지만 명절이 끼어 있는 달에는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9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종합해 보자면 9월에는 역사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강했고 하지만 연말로 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말 하락이 지속될 경우에 연초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을 기억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사전 판매 ICO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투자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개발한 체인에서 발행된 몇 안 되는 밈코인 프로젝트의 사전 판매 종료가 임박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베이스 도그즈 9월 5일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상장 프리셀 이틀 연장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 기반의 밈코인 베이스 도그즈가 한국 시간 기준 5일 새벽 1시에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상장을 진행한다라고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식 프리세일을 마감하면서 약 320만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베이스 도그즈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 상장에 앞서 마지막 프리세일 기회를 오픈한다라고 밝히게 되는데 이 추가 프리세일 단계에서 투자자들은 이 탈중앙화 거래소 상장 가격인 0.00858달러의 이 베이스 도그즈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통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상장이 되었을 당시 상장 시작하고 거래가 시작이 되게 되면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장 당시의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베이스 도그즈는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밈코인 프로젝트로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량을 스테이킹에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스테이킹 풀에 예치된 베이스 도그즈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 상장 후에 일주일 동안 락업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락업 기간이 종료되면 스테이킹 풀에서 토큰 출금이 가능하며 매일 25%씩 언락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이 베이스 도그즈의 가격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프로젝트 측의 설명인데요. 이 베이스 도그즈는 이제 멀티체인 유틸리티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투자자는 베이스,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발란체 등 5개 주요 인프라 체인에서 베이스 도그즈를 거래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크로스체인 거래를 지원해 밈코인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로드맵도 보게 되면 탈중앙화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베이스 도그즈 팀은 주요 프로토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제 로드맵도 공개했다. 해당 로드맵을 멀티체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탈중앙화 거래소 상장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 상장, 마케팅 캠페인, 커뮤니티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베이스 체인 계속 나오는데 베이스 체인 하면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베이스 체인 하면 혹시 비슷한 이름의 거래소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바로 2023년 말 글로벌 2위의 거래소이죠. 이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체인이 바로 베이스 체인입니다. 이 현재 베이스는 출시된 지 1년도 채 안 되었지만 이 솔라나를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730억 달러인데 베이스의 경우는 약 540억 달러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이죠. 이번에 출시된 베이스 도그즈의 경우는 이름에서부터 베이스 체인에서의 밈코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이스 체인의 베이스와 도지코인을 연상시키는 이 도그즈를 붙여 탄생한 것인데 이 베이스 체인에서 초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 만큼 충분히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제 프리세일이 남은 시간이 1일하고 13시간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베이스 도그즈 토큰당 0.00858달러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저 또한 지금 35,034개를 이미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틀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이 퍼포먼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투자자들, 특히나 사전 판매 ICO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베이스 도그즈 관련해서 상장된 후에 가격 퍼포먼스가 어떻게 될지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관련 링크들 남겨놓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수석 변호사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경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자산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판사들을 속이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알데로티는 X 게시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EC의 암호화폐 자산 보안이라는 용어를 겨냥하게 되는데 그는 이 용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SEC의 이러한 행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이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의 경우도 SEC가 최근 팍소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철회한 후에도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 자산 증권으로 간주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관할권 남용의 극치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참 SEC의 경우는 어쩜 이렇게까지 크립토 마켓에 척을 지려고 하는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하루빨리 경질이 되어서 뼛속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이러한 만행들은 미국 고위 임원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죠. 미국의 혁신을 막는다며 겐슬러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면 사실 말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와 더불어서 XRP의 기술적 관점 10월 19일까지 33달러 한화 약 43,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0.64달러 돌파 시에 10월 19일까지 44,183원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플도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최근의 움직임은 향후 상당한 랠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X 게시물을 통해서 XRP가
중요한 수준의 강세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 2021년부터 전개 중인 대칭 삼각형 통합 패턴의 경계선에서 약 0.64달러로 설정된 임계 가격인 제뉴니 웨이크업 라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가 되게 됩니다. 이어 주간 기준으로 0.64달러 이상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상당한 강세 움직임으로 이어져 잠재적으로 가격을 0.70에서 0.75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 연쇄 작용으로 단기 목표인 1.3에서 1.5달러로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이제 제뉴니 웨이크업 라인을 상향 돌파하며 장기 목표 가격인 6.4달러로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면 상당한 가격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으로 성공적인 돌파는 시장 상황에 따라 2.3달러 또는 그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이벤트도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다. 또 다른 분석가인 XRP 펑키의 경우는 현재 차트에 등장하는 패턴과 지난 2017년 관철된 패턴 사이 유사점에 주목하면서 2017년 프랙탈 패턴이 계속된다면 7년간 계속된 저항선 돌파가 곧 발행하고 9월 초까지 5에서 7달러에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예측하며 더 나아가 10월 셋째 주에 25에서 33달러에 이르고 그 후에도 계속 랠리가 이어진다면 2025년 중반까지 잠재적으로 세 자리 100달러 이상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어떤 때보다 XRP의 가격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이 1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1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언급들이 나오지만 이러한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 XRP 투자자들, XRP를 이제 저버린 투자자들 또한 강력한 비판에 나서곤 하죠. 비판보단 비난에 가까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현재 XRP의 가격 자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분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메이저 탑10 안에 들고 있다라는 것이 놀라울 지경인데 지금 대비했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는 XRP의 가격이 1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가격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사실이죠. 이제 강력한 매도 압박이었던 SEC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게 된다라면 상승 사이클 속에서 이번 불장 2024-2025 불장의 주인공이 XRP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동일합니다. 26포인트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피어 공포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이제 상승을 하면서 59,000 얼마인가요? 59,400달러대, 이더리움은 2,500달러대에서 이제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달러를 다시금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난 4월부터 이제 시작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죠. 이제 6개월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지난 반감기 2020년, 2021년 반감기 당시에는 2020년 4월에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2020년 10월부터 전고점 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2017년의 전고점이죠. 2만 달러 돌파하면서 상승의 불꽃이 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과 10월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